안녕하십니까. 와우 히스토리 GT 안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원이 되는 고조선과 삼국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석탈해가 도망가서 왕이 된 신라. 시스탄. 이 시스탄이란 땅이 있는데 사가스탄이라고도 합니다. 시스탄 또는 사가스탄. 스키타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 땅은 이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남부, 이란의 동부,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발루치스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땅이 고대의 시스탄 땅이었습니다. 여기 좀 위에 보면 파쿠툰가라 그래가지고 박혁과 신라의 초기 왕국 박혁과의 왕국이 세워진 데가 여기였고요. 이들은 월지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시스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아리아인이 아라코시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아라코시아. 이 당시 아라코시아 왕국이 있을 때 그때 도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칸다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이 당시 아리아인이 세운 도시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칸다하르를 갖다가 알렉산드리아로 이름을 개명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칸다하르라고 남아 있는 건데 아주 오래된 도시죠.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이 된 도시입니다. 이 아라코시아 왕국 다음으로 메디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메디아 왕조가 이제 들어섰는데 메디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외손자가 있는데요. 마지막 왕이 그 손자한테 왕국을 갖다가 뺏긴 거거든요. 메디아의 왕조가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 왕인데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외손자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인데 자신 외할아버지 왕국을 무너뜨리고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이라 해서 아케메니아드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케메니아드 왕조인데 페르시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키루스 대왕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바빌로니아에 이렇게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그래서 성경에는 고로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 2세인데 키루스 2세가 유대인의 해방자로 지금 알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키루스 대왕을 갖다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케메니아드 왕조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조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란 평원을 모두 차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북부까지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에 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휘하에 있던 셀레우코스가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 왕조를 모두 자신이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탄도 셀레우코스로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셀레우코스가 자신 많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거에 정신이 없는 틈에 따라가지고 인도 북부에서는 마우리아 왕조가 일어났는데요. 이 마우리아 왕조는 마가하를 기원이라 하는 왕국입니다. 마가하를 맹주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되는데
셀레우쿠스하고 마우리아 왕조하고 뭐 협상 끝에 시스타는 마우리아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그레코박트리아 왕조가 잠시 시스탄을 지배했었지만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스키타이가 무너뜨리고 시스탄을 차지해서 그때부터 시스탄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고대 항해지에는 이 스키타이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 스키타이가 여러 개의 인도 스키타이가 왕조가 세워졌었는데 그 석타레하고 수로왕의 싸움, 즉 스키타이, 석타레와 수렌 왕조의 싸움에서 수렌 왕조가 이겨서 시스탄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요때 바로 저게 생긴 거죠. 신라로 도망가서 왕이 된 석타레. 요 전승이 요때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서기 1세기에 인도 파르티아 왕조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쿠시안 왕조한테 병합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이란의 파르티아 제국 파르스 지방에서 일어난 아르다시르 1세의 사산 제국이 쿠시안의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시스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5세기에 헤프탈리트가 잠시 시스탄을 차지했지만 사산 제국이 6세기에 재탈환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아라코시아 왕국부터 사산까지 요 이렇게 왕조들을 쭉 보시면은 이게 바로 시스탄을 차지하는 왕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시스탄을 차지한 사람들이 세계사의 그 주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탄의 역사만 보더라도 세계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스키타이, 기원전 1세기 인도스키타이 왕조부터 사산 왕조까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였습니다. 근데 인도스키타이가 세운 사라파가 우리의 서라파하고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탄의 이 역사, 인도스키타이부터 사산 제국까지는 우리의 역사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시스탄을 갖다가 삼국시대 지배한 왕국이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는 보셨다시피 인도스키타이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신라 후보가 당연히 되죠. 건국시대 신라가 인도스키타이 왕국하고 계보가 같았기 때문에요. 기원 후에는 가야 왕국,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쿠시안, 대가라라고 하는 쿠시안이 수렌 왕국을 갖다가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시스탄의 서부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일부 땅이 파르티아 제국의 영토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야를 빼면은 신라의 후보는 파르티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사산 제국, 그 다음에 잠시 헤프탈리트 훈 제국이 점령했기 다음에 사산이 다시 되찾았죠. 그래서 신라의 후보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는 파르티아 제국과 사산 제국이 주인이었습니다. 대가야는 신라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싸운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았다고 해야죠.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3세기 초반에 그 가야를 위협한 포산발국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신라는 가야 왕조를 볼모로 받습니다. 볼모로 받았다는 것은 복종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가 신라보다 아래에 있다. 신라가 더 세다. 여기서 가야가 복종한 상대국은 신라였습니다. 근데 이 가야가 아까 말한 쿠시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가라라고 하죠. 이 3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시안 제국에서 3세기 초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사산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사산 제국을 건국한 사람은 파르티아 제국의 파르스 지방에 살던 아르다시르 1세입니다. 파르티아의 파르스 지방에서 일어난 아르다시르는 파르티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쿠시안 제국의 서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파르스는 이란 남부, 지금 현재 이란 남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 명칭이 있는데 보상팔국이라고 보면은 보통 8개의 나라라고 봅니다. 보상팔국.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아르다시르의 사산제국의 건국자 아르다시르의 살던 곳이 파르티아 제국의 파르스 지방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의 파르스를 발음할 때 이 파르티안 팔스, 파시안 팔스라고 합니다. 파시안 팔스. 이게 너무 유사해요. 진짜 8개의 나라인지 아니면 파르티아의 파르스 지방을 말하는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가야가 사산제국한테 복종의 예를 갖추고서 동부 지역에서는 자신의 왕계를 보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쿠시안 왕조. 이 가야하고 위치가 같아요. 자기가 가야가 밑에 있고 신라하고 사산제국이 위에 있는 거죠. 가야가 복종한 상대국은 신라였고 쿠시안, 데가라가 복종한 상대국은 사산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산제국이 3세기 이후로 신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라와 사산제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산제국이 3세기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3세기 이후의 신라와 사산제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행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신라는 3세기 이후에 최대 전성기를 6세기 진흥왕 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산제국도 최대 전성기는 6세기에 가졌는데 거주로 1세 황제 때입니다. 신라하고 사산제국의 최대 전성기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흥왕이 거주로 1세 황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반란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딱 2번 발생됐습니다. 3세기 이후로는 석품의 난이 있었고 비담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산제국도 딱 이 시기에 같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반란이 딱 2번 발생됐습니다. 첩인의 반란하고 비스탐의 반란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반란이 딱 2번 일어난 거죠. 석품. 근데 석품은 우리 말고 중국 발음은 시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처빈이고 현재 우리 발음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빈은 처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시빈, 처빈 또는 커빈, 시빈. 근데 두 번째 난을 일으킨 사람은 신라에서는 비담이었고 사산제국은 비스탐입니다. 비담, 비스탐. 이건 거의 뭐 이름이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생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 신라 전기시대를 말합니다. 신라는 전기시대에 여왕이 딱 2명이었습니다. 선덕 여왕, 진덕 여왕. 그런데 사산제국 전체 기부에서 여왕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라하고 똑같이 7세기에 등극했습니다. 한 명은 보란덕, 또 한 명은 아자르미덕. 같은 시기에 여왕이 2명이 있었죠. 아주 똑같은 평행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 6세기에 2차전의 순교라고 부르는 그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신라에서 발생됐는데요. 이게 6세기 거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6세기에 사산제국에서도 딱 한 번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마즈다크라는 사람이 그 교가 그 국가, 왕국 전체를 흔든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왕조 운명, 신라는 뭐 계속 이어졌다고 하지만은 진덕 여왕을 끝으로 기존 계보는 끝났습니다. 사산제국도 같은 시기에 이슬람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왕조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이슬람을 갖다 그때 쳐들어온 이슬람을 갖다가 라시든 칼리프라고 합니다. 라시든. 이때 이슬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됐는데요. 라시돈은 중국에서는 그 이슬람을 갖다가 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아마 여기서 따온 걸 겁니다. 대식, 라시둔, 요걸 대식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시둔은 라이틀리 가이드, 옳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옳은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서 아주 강대해졌었습니다. 요거 말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전성이 같고 반란이 딱 2번씩 발생됐고 여왕도 딱 2명씩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신라 딱 한 번 발생했는데 6세기, 사산제국도 딱 한 번 발생했는데 6세기,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평행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평행 역사를 보겠습니다. 6세기 전쟁이 발생됐는데요. 6세기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침공해서 그 고구려 영토를 서로 분할 점령했습니다. 신라는 10개군, 백제는 6개군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산제국은 투르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예? 갑자기 투르크가 나오네요. 6세기에 사산제국은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북방왕국인 훈 제국의 헤프탈리트라고 그러면 훈의 일종인데 우리 고구려가 제5부로 있는 것처럼 여기도 5개의 대부족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프탈리트입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영토를 분할해서 점령했습니다. 사사는 옥서스강 남쪽을 차지하고 투르크는 북쪽을 차지했습니다. 패턴이 같아요. 6세기에 신라하고 사산제국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북방왕국을 침공해서 그 영토를 분할해서 점령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패턴이 이겁니다.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고서 고구려를 침공했었는데 신라는 동맹을 맺었던 백제와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백제군은 29,600명이 죽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죠. 얼마 전에 사산제국하고 투르크가 동맹을 맺고서 훈을 공격했는데 좀 있다가 사산하고 투르크하고 문제가 발생돼요. 투르크가 실크로드를 갖고 싶어가지고 사산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었던 두 왕국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신라의 후보인 사산제국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공격했던 투르크군은 사산군의 샤바란, 그 철갑을 두른 기병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샤바란한테 공격을 받아서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수만 명으로 지금 추측들 하거든요.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동맹을 맺고서 북방왕국 침공했는데 그리고서 영토를 분할해서 차지했는데 얼마 후에 신라하고 백제가 전쟁을 하고 똑같이 사산도 동맹을 맺었던 투르크와 전쟁을 해서 신라가 이기고 사산제국이 이겼습니다. 완전히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발생됐냐 이 전쟁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백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투르크 가간이 전사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전 그 챕터에서 그 쿠시안 제국의 대가라라고 했습니다. 쿠시안 제국을 승계한 거는 굽타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의 굽타 제국.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투르크가 백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백제 편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이전했습니다. 사비. 그리고서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습니다. 요것은 바로 백제 왕조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가 6세기입니다. 사비로 이전한 게 6세기입니다. 굽타 제국은 6세기에 멸망하고 맙니다. 6세기에 새로 일어난 건 투르크 제국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비는 한반도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족 또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사비르. 거기 있거든요. 그 사비르가 6세기에 투르크 제국에게 병합돼 버리고 맙니다. 투르크가 서진을 하다가 사비르를 병합해 버린 거죠. 이러면서 굽타 제국의 계보가 투르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백제인데 오늘 나중에 백제편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하고 사산제국이 완전히 똑같은 평행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왕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탈해가 도망가서 왕이 된 신라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라 정기 왕의 시대 총론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